안녕하십니까. CEO 특강의 임동석입니다. 저희는 오늘 전라남도 광주에 위치한 전남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넓은 캠퍼스에 울창한 숲을까지 모든 것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인데요. 자,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함께 할 분은 국내 최대 운송기업인 금호고속의 CEO이신 김성산 사장이십니다. 65년 전에 택시 단 2대로 출발해서 국내 최대 운송기업인 지금의 자리까지 이르렀고, 또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으로까지 그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금호고속의 경영, 그 한가운데는 바로 이 김성산 사장이 계십니다. 자, 그럼 과연 어떤 분이신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 파워 1위, 고객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업계 1등 기업 금호고속. 올해로 창사 65주년을 맞은 금호고속은 1946년 택시 2대를 보유한 광주택시로 출발해 지금은 84개의 고속버스 노선과 98개의 직행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국내 최대 운송기업으로 성장했는데요. 또한 해외에서도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걸쳐 인도까지 연결하는 아시아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매년 놀랄만한 성장을 기록 중인 금호고속. 이 고속 성장에는 고객과의 약속을 최고로 생각하는 고객 행복 경영론의 전도사 김성산 사장이 있습니다. 김성산 사장은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한 후 1973년에 금호고속의 전신인 광주고속에 입사했습니다. 그 후 금호고속의 서비스 경영의 달인이 되기까지 오로지 고객 행복만을 기업 발전에 최우선으로 두었는데요. 정기적인 교육과 청결을 금호고속을 브랜드 파워 1위로 만든 첫째 경영 철칙이라고 합니다. 창사 이래 65주년 무분규 사업장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기업. 근로자와 경영자가 서로 친구처럼 생각하고 화합하는 사람을 위한 기업. 오늘 대학생들을 위한 CEO 특강, 꿈꾸는 젊음과의 소통에서는 국민의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오늘도 전국 각지를 누비는 버스 회사의 최고 승무사원, 금호고속의 김성산 사장님을 만나봅니다. 보신 것처럼 김성산 사장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 고객과의 약속, 또 고객 만족을 가장 앞에 내세우는 경영을 해왔기에 지금의 금호고속의 발전을 이뤄낸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만족의 대상에는요, 고객은 물론이고 직원들도 함께 있었기에 65년간 무분규 경영이라는 놀라운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던 거겠죠. 자, 그럼 이제 김성산 사장을 모시고요, 과연 그분이 갖고 계시는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직접 육성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류 전형을 끝내고 면접으로 넘어가죠.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이 다단계 면접입니다. 대개 서류 전형에서, 서류 전형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서류 갖고 뽑아내죠. 그러면은 서류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사람이 하늘나라 대학을 나왔는가 우선 살펴보겠죠. 그리고 하늘나라 대학이 아니다면 땅대학 나왔는가 아니면 바다대학을 나왔는가 아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문화가 하늘나라 대학을 오는다면 하늘나라 대학이 많이 서류 전형에 통과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은 우리 전남대학교는 땅인가 바다인가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에서는 대개 이제 성적을 보죠. 성적을. 기왕이면은 원래 성적은 대부분 기업에서 성적은 안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안 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본다고 하는 것이 정말일 것 같아요. 안 볼 수 없습니다. 왜 눈이 가는데 안 봅니까? 네. 아마 성적이 고려가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또 성적이 어쨌는가, 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입사했는가, 자기소개서를 많이 보죠. 근데 대개 보면은 자기소개서를 컴퓨터에서 빼가지고 A4 용지로 빼가지고 온 사람도 있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냥 건너짚었죠.
몇 군데 지금 지망을 해서 몇 군데 거쳤습니까? 했더니 10군데 지망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그때 왔을 때가 8번째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성의만 있으면은 자기소개서는 그냥 쓰는 게 좋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자기 실력을 과시하느라고 한자를 쓰는데 한자를 전혀 엉뚱하게 써갖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서류 전형으로 해서 다단계 면접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단계 면접에서는 대개 보는 것이 대개 우리 그러죠.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어쩐 사람인가 이야기할 때 야, 그 사람은 성실하고 능력도 있는 것 같더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앞에 서류 전형에서는 그 사람이 성실한지 능력이 있는지를 못 받지 않습니까? 자기소개서 받고 성적 받고 학교 받고 고향이 어디고 또 뭐 부모 형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만 봤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그 사람이 성실한가 아니면은 능력이 있는가 그런 것을 면접을 통해서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면서 면접관이 보도록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실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실하게 잘하겠습니다. 그걸 요약하면은 성실 플러스 능력 그리고 조금 좁히면은 인격, 품성과 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항목을 보고 이제 그분이 여러분들이 성실한지 아니면은 또 성실하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항목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겠다고 지금 대부분 그럽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우리 그룹에서 있었던 건데요. 대개 각 그룹의 내용이 어쩜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개 HR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이 면접 이 항목이라든지 면접 방법이라든지 배점을 정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는 대동소이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항목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부터서 다단계 면접을 지금부터서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보고 나는 리더십이 있을까? 어느 정도 있을까?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 있을까? 의사소통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의사소통력은 어쩌면 요즘에 잘 이야기하는 소통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이 이제 세 개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나는 상대방이 어느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까? 한번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한 8명 내지 10명을 이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시키고 대개 팀장이나 임원급들에서 토론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더십이 있는지 문제 해결력이 있는지 의사소통력이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참고 표시 있습니다만은 당구장 표시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반대편 의견도 간단히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이걸 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의견을 잘 듣고 나하고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생각을 정리해 줄 수 있다면 좋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토론을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역량 면접을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능력 이야기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로 능력에 해당되는 부분을 많이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로 기질이 있는가? 또
성과지향, 성과를 잘 결실을 맺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직업윤리, 불량한 짓거리 안 하고 회사 생활을 잘할 것인가. 또는 국제적 감각이 있는 것인가. 막 이런 것을 이제 면접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프로페셔널리즘에서는 스스로 잘하는 사람 하면서 거기서 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 정도 단계 가면은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걸러냅니다. 대개는. 왜냐하면은 1등, 2등, 3등, 4등을 점수로서 몇 점 차이를 둬서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버릴 사람을 골라낼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확한 지시가 없으면은 회사에서 변통을 내걷는가 안 내걷는가. 변통 내걷다면은 그 사람 빼내고 또 성격이 근성이 비관적이고 긍정적이지 않다면은 또 골라내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쳐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어렵겠지. 여러분 이거 채점해 보니까 어때요? 어렵죠? 네? 만약에 A, B, C, D 등급으로 나눈다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A, B, C, D를 나눌지 굉장히 어렵죠. 저희들도 매번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면접관도 하고 여러분들도 거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다음 마지막입니다. 대개 이 정도 가면은 어느 본부장이나 대개 사장급에서 이 3차 인성 면접은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실하겠냐, 성실하지 않겠냐, 윤리적이겠느냐,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적응성하고 로열티하고 직업관을 세 개로 봅니다. 그런데 대개 이 3차 면접을 하면서 당신은 적응성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다 있다고 하겠죠. 그럼 다 똑같겠죠. 또 당신은 우리 회사를 사랑합니까? 거기서 사랑 안 한다고 이야기할 사람 한 명도 없죠. 또 직업관, 직장인으로서 건전하게 그리고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니 즐겁게 수행하겠습니까? 하면은 한 사람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러면은 10명이 올라왔는데 만약 거기서 2명을 뽑아야 된다면은 8명을 어떤 식으로 해서 빼낼 것인가? 한번 이제 이 장 넘어가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집단 토론을 거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격, 품성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여기를 거쳐야 회사에서 이 사람은 괜찮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룹에 이제 올려서 결제를 받으면은 이제 회사에 취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지금부터서는 굉장히 실전적인 것을 말씀 올리는데 제가 임원 때부터서 면접을 했으니까 상당히 한 20여 년 정도 제가 면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하면서 제가 느꼈고 또 우리 대학생들이 우리 전남대학 학생들이 어딘가 면접을 보게 되면은 이런 것은 유의해서 면접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부터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다른 회사 사장들도 또 내가 아는 타 그룹의 사장들도 되게 기회가 있어서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고 물어보면 맨 첫 번째 꼽는 것이 첫인상입니다. 어쩌면은 선볼 때도 첫인상이 제일 어쩌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선을 안 봤습니다만은 어쩌면 선을 본다면은 연애할 때 맨 첫 번째 사람을 구할 때도 대부분이 첫인상을 보고 들어갈 것 같죠. 아마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되게 많이 그 첫인상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50%까지도 첫인상이 그 사람의 면접하는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인상을 좋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짧으니까요. 그 이야기는 안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첫 대면했을 때 면접관 오고 첫 대면을 했을 때 첫인상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이 다 그렇듯이 면접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나중에 내가 질문 내용은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대학생답지 않은 그 답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당당해야 된다. 내 개성을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내 포부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회사에 와서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하면 저 꼭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런다고요? 그럼 내가 그 사람 안 뽑죠. 왜냐하면 그 사람 뽑아놓으면 내 자리가 이태로운데?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좀 현실적으로 정말 대학생, 회사에서 대학생을 뽑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대학생다운 사람을 뽑기 위해서 대학생을 뽑지. 그렇지 않고 임원되고 부장되고 사장되고 처음부터 설 사람들 오면은 그냥 부장 뽑아오면 되고 사장 뽑아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은 백지 상태인 우리 순수한 대학생들을 우리가 뽑아다가 그 회사의 문화를 빨리 단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파에 물들어서 있으면은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안 뽑죠. 그러니까 정말 대학생다운 그런 순수함, 그리고 대학생다운 패기,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동경, 그리고 결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면접할 때 보여주시면 굉장히 좋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어보는 데도 있고 안 물어보는 데도 있는데요. 대개는 물어봅니다. 대개 물어보는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대개 여러분들 3차 면접에 들어가면요. 한 사람 앞에 한 5분 정도뿐이 시간이 안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는 시간이 5분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5분 동안에 그 그룹의 최고 책임자한테 무엇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은 솔솔 준비된 것은 대답을 잘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준비해서 간 것을 안 물어보면 큰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사람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한참 고민을 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번 학생을 물어보면은 2, 3, 4, 5, 6, 7, 8번은 야, 내가 누구를 존경했더라? 그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존경하는 사람이 수입품이더라고요. 간세를 냈는지 안 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되게 외국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제를 이야기하면 조금 명품같이 좋게 보여서 그러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물어본 사람 절대 외제 국산 가리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죠.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뭐가 다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대학을 요즘에는 되게 우리 여대생들은 4년, 5년 다닌가요? 6년까지 다니죠. 남학생들은 7, 8년 다니죠. 그런데 대학을 4년, 6년,
7년, 8년 다니면서 자기 대학 교수 한 분도 존경을 안 하고 있다면 우습잖아요. 응? 우리 전남대학교 교수분들이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형편없어가지고 존경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모르지만은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존경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면은 회사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죠. 6년, 8년 대학을 다녔고 또 국민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그 다음에 사회 경험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은 바로 그 뒤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학교에서 8년 다니면서도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상사를 존중하고 또 뭐 존경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존경은 안 바라지요. 존중할 수 있겠냐 하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없는 것보다는 있다가는 사람이 낫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갖고 평가해서 빼고 넣고 나누지만은 다른 것도 이제 계속해서 합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죠. 만약 존경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없었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꼭 존경하는 사람을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은 모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 다음에 넘어가면은 대개 면접하는 사람들이 물어보는 순위가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은 대개 요즘에 시사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시사 문제. 전에 제가요, 그 강우병 파동이 있었죠. 그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때 뭐 강우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앞으로 소고기 먹을 사람, 소고기 안 먹을 사람, 그거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보니까, 한 사람, 8명인데, 한 사람은 먹는다 하고, 한 사람은 손을 안 들고, 나머지는 다 안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는다는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남들 안 먹는다는데 먹냐? 그러니까 가정에서 토론을 했는데 집에서는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먹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 사회에 정답이 없는데 기업에서 그거 물어봐가지고 무슨 맞고 무슨 틀리다. 이렇게는 안 하겠죠. 지난번 면접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천하남이 이북의 소행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 제가 손 한번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는 두 그룹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그룹은 주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 8명이었고요. 한 그룹은 우리 지역의 학생들 8명이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서울 쪽에는요, 5명이 이북의 북한의 소행이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한 명뿐이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하고 강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틀리구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맞네 틀리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들 인터넷 여러분이 열심히 한번 훑어보면은 대개 여러분들이 지원하려고 했던 그룹이 됐던 회사에 사풍이나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그럴 때는 거짓말해도 좋죠. 그 회사에서 소고기를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으면은 안 먹어도 먹는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먹는 것을 좋아하면은 먹고 싶어도 참고 안 먹습니다 하고 면접 끝나면 가서 사 먹어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사 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보는 회사들은 굉장히 이 시사 문제의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를 지원했을 때는 그 회사의 문화 그리고 그 회사의 사품 것들을 조금 점검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면은 그쪽에 맞춰서 이거 지금 조금
뭐 개혁적이면은 또 개혁적인 성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뭐 대학 선배가 와서 거짓말을 하고 찰도 갈치는데요. 응? 거짓말 그때는 한 번씩들 하셔도 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되게 이제 외국어는 되게 잘하는 게 좋습니다. 잘하면 좋고요. 뭐 시험 본 거 점수도 뭐 토익이 됐든 뭐가 됐든 점수가 높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 국제적 감각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안 따라다녀 봤는데 어떻게 국제적 감각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학생 두 분이 제가 계시는데 이분이 국제적 감각이 더 있을까? 이분이 더 있을까? 그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외국어 성적을 보고 일단 때려잡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에 보면은 외국모도 나갔다 온 거 있잖아요. 외국 뭐 연수 갔다 오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이제 참조로 해서 있을 것 같다.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런데 활용하기 때문에 뭐 대학 다닐 때 외국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놓은 게 좋죠. 다음에 이제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왜냐면 물어봅니다. 근데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하면은 맨 첫 번째 대답을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 물어보냐면은 8명이 들어왔는데 20분 시간을 회사에서 줬습니다. 근데 19분에 끝냈어요. 그러면은 아침부터서 멀리서 오신 분들 시간도 안 채우고 내보내려면은 미안하지 않아요. 속된 이야기로 성의가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20분 채워서 보내려고 더 이야기할 거 있는 사람 물어보는 경우가 하다합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한 사람이 20분을 채웠는데 야, 저 사람은 더 이야기할 거 있는 사람 이야기하라고 해서 했는데 야, 점수 잘 받는 거 아니야? 야, 그럼 나도 한번 해야지. 그러면은 이미 시간 넘었는데 하려고 하면은 어쩌겠어요? 짜증나겠죠. 예? 그러니까 꼭 물어본 말은 여러분들이 대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5분이다 하면은 5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기타 더 하실 말씀이 있는 사람 해보세요 하고 이야기하면은 첫 번째 접니다 해서 한 30초나 짧게 끝내고 그때 찬스를 못 받은 사람들은 안 쓰는 게 좋죠. 네. 제가 별 이야기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정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꿈을 갖고 있는가를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꿈을 가졌는가는 신입사원으로 채용을 하고 나서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를 저희들이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들이 되게 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꿈이 개꿈인지 속꿈인지 아니면은 돼지꿈인지 그런 거 자주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제가 소개하고 넘어갈 것은 손정희 회장 계시죠? 일본에.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오르고 싶은 산을 결정해라. 이것으로 인생의 절반은 결정이 된다. 결정하지 않고 걷는 것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쭉 읽어보시면은 과연 네 꿈이 뭐냐 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내 꿈은 이거다 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데 참고하시고 저 손정희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저도 굉장히 좀 감명 깊게 읽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대부분은 들어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경계를 하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줘야 될 대목들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과연 내가 하는 일이 생업인지 전문직인지 천직이 될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 적어놨습니다. 생업은 요즘에 여러분들은 절대 그 이야기 안 합니다만은 옛날 어른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즘 생활이 어쩌십니까? 그러면 요즘에 일의식이 어쩌습니까? 하면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건 생업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는 거죠. 이건 정말 월급쟁이죠. 전문직은 대개 연구직이나 아니면은 또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어떤 라이센스를 얻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을 벌면은 더 벌고 싶거든요. 자격증 하나 가지면 또 더 하나 갖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이건 전문직인데요. 이건 끝이 없는데 끝 갈 때까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전문직을 선호하는 편이죠. 세 번째는 천직입니다. 천직. 엊그저께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봤더니요. 지리산 절벽에서 버섯을 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섯이 무슨 버섯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만은 서기버섯입니다. 그걸 따는데 예줄에 매달려서 그걸 땁니다. 너무 위험하죠. 그리고 요즘에 날씨가 가물어서 잘 따지도 못합니다. 근데 1박 2일을 그 사람들이 이제 버섯을 따고 이제 내려왔는데 방송국에서 물어보더라고요. 힘들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너무 힘들고 위험하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는 산이 오락해서 갑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산을 오르고 산에서 또 적지만 돈벌이까지 하니 얼마나 멋지고 즐겁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정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직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그건 천직이죠. 그런 사람들이 아마 직장 생활을 제일 편안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A라는 대기업을 이제 입사를 할 때 그 회사를 왜 왔냐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생각해 봤어요? 응? 이러면 좋죠. 그 회사의 선배들을 만나보고 인터넷을 보고 그 회사에서 추구하는 것이 뭔지, 그 회사의 어떤 경영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사의 업종이 무엇인지를 봐서 그 회사하고 밀접한 관계되는 일을 내가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한다면 즐겁게, 아주 즐겁게 보람 있게 일할 수 있어서 왔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그것은 100점일 것 같아요. 그 회사를 막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고 하면 그건 애매한 대답이죠. 그렇죠? 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올렸는데요. 제가 그 이미 있는 원고를 정리하고 있는데 지난달인가 잡코리아에서 나온 설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옳다고 나오고 따놨습니다. 그랬더니 대기업 77개 대기업에서 면접 시에 어떤 질문을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개는 구체적인 경험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저건 자기소개서 잘 써야 되겠죠.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14.8%. 직무 관련 지식은 아까 그 서류 전형 때 어지간히 파악이 이제 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 제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피면접자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제 그걸 7.3% 물어보고
다음에 지원 동기를 이제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놨지만은 앞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하고 맞지요? 그러죠? 네. 그리고 아래는 이번에는 면접관들한테 어떤 사람이 좋아 보이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면접하는 사람 130명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건 복수응답이라고 합니다. 첫째가 미소를 잃지 않는 밝은 모습. 지금 여기 뭐 내가 지금 웃기면서 강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얼굴을 편안하니 환하게 미소를 띠면서 이걸 듣는 사람 한 명, 거의 한 두세 명 뿐이 없네요. 응? 그러니까 면접관 앞에 가서 환한 미소를 지으려고 하면 절대 안 지어집니다. 아주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교수님하고 만났을 때, 가정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회 선배를 만났을 때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대하게 된다면은 면접관 앞에 가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환한 얼굴로 만날 수가 있겠죠. 그 자신만의 색을 보여주는 사람, 뭔가는 좀 개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당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솔하게 대답하는 사람. 솔직히 대답하는 사람, 저건 뭘 보면 아냐면요, 대답할 때 눈 움직임을 보면 압니다. 눈동자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절대 거짓말이거든요. 아까 사회 문제 할 때, 거짓말 이야기할 때 눈동자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네? 거짓말 하는지 그냥 발각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뭐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만은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번 조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꼭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내가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거기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대기업을 왜 대기업으로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중소기업은 내가 왜 안 가야 되는지 그걸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1973년도에 금호고속 갔을 때 그때 중소기업이었었습니다. 네, 중소기업이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미 큰 회사는 시스템이나 이런 조직 시스템이 상당히 완벽히 갖춰져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안정된 데서 뚫고 가려면은 굉장히 방어가 튼튼해서 어려울 것 같다. 그렇다면은 아직 덜 갖춰진 데서 내 능력을 발휘하면은 인정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고 또 뚫고 가기가 쉽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저는 그때는 강주역의 자동차 주식회사였습니다. 거기를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때 대기업에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 꼭 어떤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중소기업을 선택하지 않는 확실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한번 해명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 때문에, 만약 남은 눈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어쩌면은 좋은, 편안한,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 대학생들은 밝고 젊고 예쁘니까 길거리를 가면은 다른 사람들, 행인들이 시선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어쩔 때 명동을 걸어가면서요, 한번 보면은 그 많은 명동 거리에서 나한테 눈길 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그렇게 각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취업도 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야지 남을 의식할 필요는
나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건 마지막 장입니다. 대기업 이사로 진급하는 사람들한테요, 거의 한 상당히 몇백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해서 임원이 된 것 같으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10개를 골라봤는데요.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사실은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로 뽑고 진급을 시킬 때는 성과로 진급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뽑을 때 실력으로 뽑고 나중에 진급시킬 때는 물론 성과도 중요합니다만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그 사람 됐어. 이렇게 됨됨이로 인사고과가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승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진급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는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임원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의식이 명확하고 열정이 있어야 되고, 열정 우리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열정은 몰두입니다. 어떤 일에 몰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전문성. 네 번째는 전략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되고 재무도 알아야 된다. 그 이야기는 전체와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요. 어떤 환경에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는 소통을 잘 못 이해하고 있죠. 내 생각을 상대방한테 설명을 잘 해주면은 그게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내가 절대 판단은 안 됩니다.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야, 내가 소통 잘한 것 같냐? 잘 됐어. 하면 그거 잘 된 겁니다. 대개 우리는 그러죠. 우리의 생각을 거의 일방적으로 상대방한테 설명을 해주고 나는 소통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소통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 소통을 조금 잘 못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내가 부연 설명했고요. 인적 네트워크는 엊그제 신문에 이런 게 나왔었죠.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하면서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뭐 사람을 뽑는다. 그래서 점점 회사를 들어가기 어려워진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인적 네트워크는 여기 읽어보시면은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한 수 배울 수 있는 사람,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내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나 나를 이끌어 주고 알아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상사가 자기 이익만 챙길 것이 아니라 나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사람, 나하고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관계를 맺어놓는 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네트워크였습니다. 그리고 적을 안 사는 거. 회사에 생활하면서 적을 안 사야 임원 승진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8번째 도덕성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건 도덕성이 확보가 안 되면은 중간에 해고당해 버리니까 절대 임원 못 되죠. 네, 이런 거. 그리고 리더십. 여기서 리더십은 요 위에서 이야기한 부하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아까도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국제적 능력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영어를 거의 못했습니다. 우리 세대에 학교 쪽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은 영어에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내가 영어를 잘했더라면 지금 어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39년 넘어서 40년째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회사 임원들이 제 밑으로 9명 있는데 저녁에 잘 때마다 인사철이 되면 기가 간질간질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빨리 나가야 다음에 사장도 되고 그럴 건데 요즘에 내가 너무 전라도 말로 너무 오래 묵어서 굉장히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 인사철이 돼갑니다. 그래서 요즘 신경 많이 써주고 또 요즘에 면접할 때라 신경 많이 써주고 그럽니다. 오늘 서울경제 우리 신문 51주년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로 축하 한번 해드리죠. 그러시고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우리 회사 또 그룹에서 혹시 만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거 인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는 원래 강의는 별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름으로 해서 가는데 서투른 점이 또 좀 많았고 대개는 1시간 한 반 정도는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1시간으로 끝내라고 해서 절대 끝내려고 합니다. 이 출정 특강을 듣고 취업 준비생으로서 기업을 바라보았는데 그에 반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오늘 정말 그 면접에 관한 정말 실용적인 부분 그리고 금호 그룹의 지향하는 비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기업을 왜 대기업으로 그 이유가 중소기업은 내가 왜 안 가야 되나? 그 한번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